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회의가 3일 오전 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열렸습니다. 대구시의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옥상 녹화 사업, 수경시설 확충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결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회의가 범정부적 차원에서 모든 관련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3일 오전 열린 회의는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적극 대응하고 완벽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권영진 시장 주재로 진행됐습니다. 권 시장은 회의를 통해 상시적인 대응체계 가동으로 신종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전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대구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1월 30일부터 13개 팀으로 가동돼 철저한 초등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 집단인 대구시 감염병 관리 지원단과 감염병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언비어를 막기 위한 언론 지원팀과 SNS 대응팀도 동시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구군 보건소 현장 대응반과도 유기적인 현장 대응 체계를 구성해 운영 중입니다. 대구시가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과 옥상 녹화 사업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노력한 결과 폭염 대비 열대야 일수가 2000년대 이후 정체 내지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폭염 일수 대비 열대야 일수가 현격히 증가세를 보이는 다른 특광역시 사례와 대비됩니다.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으로 대구시는 4136만 그루의 나무를 보유한 도시로 변모했고 소나무는 30년생을 평균으로 한 그루당 연간 6.6kg의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 전체 면적에서 나무와 풀이 자리한 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녹비율이 2019년 특광역시 평균인 51%를 크게 상회하는 62.4%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또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0곳과 민간 특례 도시공원 3곳 사업으로 550만 제곱미터의 공원을 조성해 대구 시민 50%가 넘는 130만 명이 거주지 반경 1km 이내에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대구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을 목표로 2030년 배출 전망치 1260만 톤에서 378만 톤을 감축한 882만 톤 배출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31일 대구시청에서 전국의 지방분권 각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중앙지방협력회의 관련 법안, 자치경찰 관련 법안 등 지방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저출산에 따른 인구 절벽 현상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 비상대책 선언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어 총선 시기 지방분권 개헌 이슈 재점화 등 향후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대구시가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에게 학원 수강료와 교재비를 지원하는 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을 서남구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합니다. 올해는 서남구 저소득층 초중고 200여 명의 학생들에게 3월부터 학생 1명당 한 과목의 학원비와 교재비를 10개월간 지원합니다. 시행 주체인 서남구는 2월 중 서비스 제공 학원을 모집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수강 신청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교육 바우처 사업 예산은 2억 원으로 대구시 50%, 학원 40%, 자부담 10% 비율로 분담하며 1인당 월 12 지원액은 기준 수강료와 교재비의 50%인 초등학생 7만 5천 원, 중학생 8만 5천 원, 고등학생 16만 원입니다. 대구시 새마을회관의 기능 보강을 위한 공사가 완료돼 이를 자축하고 새마을 지도자들의 봉사의지를 모으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3일 열린 새마을회관 리모델링 개소식에는 권영진 시장과 김부겸 국회의원, 김호결 대구시 새마을회장과 지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테이프 커팅식과 함께 현장을 둘러보고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대구시 새마을회관은 주차타워와 승강기, 냉난방기 교체, 사무실 리모델링, 외벽 개체, 화장실 보수 등의 기능을 보강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이곳 중구의 옛 골목은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걸어보셨을 텐데요. 도심 속 갖가지 근대 문화유산에 담긴 스토리가 옛 골목을 더욱 빛나게 만듭니다. 그래서인지 각 지역의 관광객들도 끊이지 않는데요. 네, 대구의 자랑거리인 중구 옛골목에 자랑거리가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바로 문학의 향기가 더해진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바로 이곳인데요. 소설가 김원일의 문학관이 아니라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작품관인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김원일 문학의 핵심적 기조구조를 담고 있는 마당 깊은 집은 난세의 성장 소설입니다. 3년 동안의 전쟁이 멈춘 휴전 이듬해 1954년 4월 하순, 전쟁이 남긴 상처인 가난을 벗어나려는 필사적 노력을 펼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데요. 체험관은 옛 남성동 경로당 부지의 한옥을 리모델링해서 만들었습니다. 문학체험관은 전시관, 마당, 골목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내부에는 디오라마로 재현한 소설 속 길나미 대방을 비롯해서 마당 깊은 집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김원일 작가의 실제 작업실을 그대로 옮겨둔 작가의 방과 미니 모형으로 소설 에피소드를 담은 팝업북 등을 선보입니다. 네, 이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이 마당 깊은 집은 김원일 작가님의 자서전이 아니고 자전적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전적 소설은 70%의 자기 생활 얘기와 30%는 이웃 다른 배경을 넣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가 6.25 이후에 1950년대, 솔직히 말하면 1954년부터 길남이 어머니가 이제 싹바느질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모습. 너무도 살기 힘들어서 당시에 밥 두 끼밖에 못 먹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 끼 먹을 수 있겠다. 오늘부터 우리 점심 먹자. 이렇게 하는 그런 대목. 또 어머니가 너것만 공부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시킬 끼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내가 못 배웠으니까 너희들은 어쩌든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신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월부하고 없으니까 이제 어머니가 혼자 사니까 이 가부의 서름을 너희들이 해소해달라.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소설입니다. 김원일은 1966년 매일신문 매일문학상에 단편소설 1961년 알제리가 당선되면서 등단한 한국의 대표 소설가입니다. 경남 김해 출신인 소설가 김원일은 한국 전쟁과 분단의 피해자들이 상처를 극복해내는 과정을 담은 작품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어둠의 혼, 도요새에 관한 명상, 마당 깊은 집 등입니다. 6.25 전쟁 이후 중구를 배경으로 한 소설 마당 깊은 집의 스토리와 피난민의 삶을 재구성한 장소, 바로 이곳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해주기도 합니다. 네, 1950년대 이 대구 시민들의 삶의 애환과 슬픔을 보여주는 김원일의 마당 깊은 집 돌아보시니까 어떠셨나요? 이 대구의 새로운 명소로 떠오를 것 같은데요. 발 디딜 틈이 없어지기 전에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6일부터 한 달간 제6회 대구시 장애인 대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공모 분야는 장애 극복 부문과 장애 봉사 부문 총 2개 부문으로 수상 후보자 추천 대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 또는 단체입니다. 후보자 추천은 구청장 군수, 복지부문 비영리 법인,
대구시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장이 할 수 있고 만 19세 이상의 대구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가능합니다. 추천서는 공모 마감일인 3월 6일까지 거주지 또는 단체 소재지 구군을 방문하거나 등기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각 부문별 요건과 추천서 제출 서식 등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구시 장애인 복지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겨울철에는 어는 비나 블랙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비나 눈이 온 뒤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